안녕하세요. 남승전기 기능사학원의 남승찬 선생님입니다. 이 시간은 교류회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어요. 교류회로. 자, 발전기에서 이제 전기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교본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교차로 이렇게 움직인다 해서 교류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교차한다의 교자와 흐를 유자의 전류에서 교류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전기 이런 것을 각을 통해서 이걸 표현한다 해서 각속도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각을 속도로 표현했다 해서 각속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F다. 오메가는 2파이F다 이 공식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암기하면 좋겠습니다. 오메가는 2파이F, 오메가는 2파이F. 그러면 이 주파수 F에 대해서 말할까요? F는 주파수라고 표현하는데 주파수라는 것은 1초에 몇 번 이렇게 사이클이 도냐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1초에 10번 돈다면은 어때요? 10회전이 되니까 이 주파수가 10이다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모기는 웽하고 날아다니죠. 1초에 1000번 날개짓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1000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모기가 실컷 피를 빨아먹었어요. 그러면 배가 뚱뚱해져가지고 헬기처럼 느리게 가겠죠? 그러면은 소리가 잘 안 나요. 알겠죠? 그렇게, 이렇게 이런 것을 뭐라 한다? 주파수로 한다. 1초에 몇 번 한 사이클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걸 볼까요? 우리 전기는 주파수가 60Hz예요. 즉 1초에 60번 튄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주파수는 얼마냐 그러면은 60입니다 하고 찍어버려도 되겠죠? 복잡한 계산 필요 없이요. 자, 그 다음에 순식값에 대해서 배울게요. 순식값. 순식값은 의미는 순간순간 시간적으로 변하는 값이다 이런 뜻이에요. 전기가 그렇습니다. 전기의 값이 이렇게 순간순간 시간적으로 값이 이렇게 변해요. 알겠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순간순간 변하는 값을 뭐라 한다? 순식값이라 한다. 그 다음에 표현할 때 V는 Vm sin 오메가 t 이렇게 합니다. V는 Vm sin 오메가 t. 의미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 10번 정도 연습장에다 연습해 주세요. 자, sin 앞에 있는 이 값을 최대값이라 표현해요. 최대값. 여기 최대값. 최고 높은 값이죠. 알겠죠? 피크값. 그 다음에 사인과 t 사인은 이것을 오메가라 하고 이것은 바로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파형이 어느 정도의 주파수를 갖고 있냐. 우리 전기는 아까 60Hz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시험에 사인 앞에 있는 값이 100이다. 그러면 뭐예요? 최대값이 100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사인과 t 사이에 이 오메가의 값을 가르쳐 주면은 이 오메가는 바로 주파수로 환산해야 되는데 답은 얼마다? 60이다. 일반적으로.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시료값에 대해서 배울까요? 시료값은 실제 우리가 쓰는 값을 말합니다. 실제적인 효력을 나타낸다. 즉, 직류와 같은 값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가 220V다 110V다 이런 것들이 다 시료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값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루트 2분의 VM이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료값은 루트 2분의 VM입니다. 시료값은 루트 2분의 VM입니다. 암기하겠어요. 왜 해야 돼요? 시험에 맨날 나오니까. 그 값은 대략 0.707, 즉 70%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위를 봤을 때 여기서 70%에 해당하는 값이 0.707, 70%에 해당하는 값이죠. 그래서 이것을 달달달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최대값이 100V입니다. 시료값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면 답은 70V가 되겠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문제로 이렇게 문자로도 나오는데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최대값은 시료값 곱하기 루트 2죠? 이런 식으로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학생들 중에 선생님 복잡하고 너무 어려워요. 그런 학생은 딱 이거 한 개만 외워놓으세요. 알겠죠? 시험 복잡할 때는 시료값은 루트 2분의 VM이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평균값에서 배우고 평균값. 평균값이라는 것은 어떤 수치상의 값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전기 기술자 아저씨가 집에서 이 그래프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 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다니는 딸이 아빠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네. 그러면서 여기를 여기 잘랐어요. 여기를 튀어나온 부분을 가위로 오려가지고 여기 부족한 부분에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를 붙여 넣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넣어서 만든 수치상의 값을 말한 거죠. 그것이 바로 0.637이랍니다. 0.637. 그래서 평균값이란 것보다 수치상의 값이다. 그리고 시험에 역시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을까요? 한번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보겠어요. 어떤 집에 있는데 삼촌하고 조카가 있어요. 근데 조카가 삼촌한테 물어봐요. 삼촌 며칠 전에 서울에 63빌딩 구경 갔다 왔다면서요. 한번 좀 어떻게 생겼던가요? 그러니까 삼촌이 딱 보고 옆에 초코파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쑤시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코파이 위에다가 이쑤시개 2개를 이렇게 딱 꽂아놓고 이렇게 생겼더라. 63빌딩. 그러니까 0.637이죠. 63빌딩 이렇게 생겼던데 이렇게 설명해 준 거죠. 그러니까 초코파이 위에 이쑤시개 2개죠. 그래서 파이 위에 이쑤시개 2개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값은 역시나 0.637이다.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요? 자, 최대값은 100V입니다. 평균값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내겠죠. 그러면은 63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력값과 평균값의 비는 어떻게 되냐면요. 시력값이 평균값보다 10%, 그런데 정확하게는 11%가 되는데, 대략 10%가 더 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선생님이 이것을 또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커피숍에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가 둘이 도란도란 얘기하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남자가 너무 깐죽거리고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여자애가 어린 시절에 아빠가 이렇게 호신술로 태권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딱 그런 거야. 오빠 배 한번 때려보고 싶어요. 그래.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딱 보니까 여자친구 손이 너무 작고 아기 같은 작은 손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대봐. 내가 한번 맞아줄게. 한번 때려봐. 딱 됐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이렇게 되고 에네르기파로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겉보기에 값은 작았는데 때려보니까 10%가 더 센 거예요. 실제 맞아본 값이. 알겠죠? 상당히 아팠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는 시력값은 실제 맞아본 값은 평균값보다 10% 더 세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평균값은 100V입니다. 시력값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낸다는 거지. 그러면은 시력값 실제 맞아본 값은 10% 더 셌다 그렇게 생각하고 10% 더 110%로 110V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약집 가운데로 가보게요. 11페이지 가운데 보니까 유도 리액턴스 나오네요. 자, 유도 리액턴스. 이렇게 코일이 있는데 이제 코일에다가 전기를 흘렸어요. 코일에 전기를 흘려보니까 어떠한 특성이 발견됐냐면 어떤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 못 따라온 거예요. 마치 이제 여자들이 뭔 말하면 남자들이 못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러죠. 그러듯이 어떤 코일에다가 전압을 가해주면은 전류가 어쩐다? 배배 꼬여가지고 못 따라간다. 전류가 이렇게 늦어진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전압이 이렇게 가는데 전류가 늦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전압은 벌써 출발했는데 전류는 늦게 새어 가는데 이게 각도로는 90도고 어려운 말로는 2분의 파이. 파이가 180도니까 2로 나누면 90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알겠죠? 코일례로는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늦는다. 전류가 늦어진다. 코일례로에서는. 선생님, 왜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하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동차나 어떤 기기장치에 다 코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볼까요? 효율이 떨어져요.
효율이 떨어져요. 우리가 자전거를 탄다 해볼까요? 자전거 페달을 딱 밟았을 때 확 발에 잡혀야 이게 이렇게 힘을 받아서 가지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힘을 줬을 때 페달이 푹 빠져본다 생각하세요. 푹 빠져. 효율이 떨어지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자, 그래서 이런 코일 회로를 어려운 말로 유도 리액턴스라 한다. 지난번에 이 코일 안에서 유도된다고 배웠죠? 그래서 선배들이 근사한 말로 유도 리액턴스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유도 리액턴스 값, 이 저항값은 WL이에요. W, 오메가 L. 오메가 L이고, 오메가가 아까 2파이F라 했으니까 2파이FL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징이냐면 주파수가 증가하면은 저항도 증가해요. 알겠죠? 예를 들어 시험에 주파수가 2배 증가했습니다. 유도 리액턴스는 값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2배가 증가한다. 시험에 잘 나올까요? 잘 안 나오겠죠. 너무 쉬우니까 아이들이 찍어볼 거 아니야. 그치? 2배니까, 이거 2배 아니야? 그렇죠. 많이 맞추니까 안 내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는 데 반해서 죽으라는 법은 없었어요. 콘덴사는 코일하고 반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콘덴사 회로를 봐보게요. 이렇게 콘덴사 회로가 있으면 어떤 전압이 가해지면 오히려 전류가 여기는 코일과 반대로 더 빨라져 버려요. 알겠죠? 콘덴사 안에서 충전 방전을 반복하면서 더 세게 날아가 버린다. 전류가. 마치 여러분들이 도움닫기, 띠틀 도움닫기로 날아가듯이 콘덴사는 더 빨라진다. 그러면 어떤 좋은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코일 회로가 늦어지니까 콘덴사를 넣어버리면은 어때요? 보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든 자동차나 이런 모터 제품에는 다 콘덴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어쨌거나 이런 것을 뭘 한다? 용량 리액턴스라 한다. 용량 리액턴스라고요. 유도 리액턴스하고는 반대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C분의 1이다. 얘는 오메가 1인데 오메가 C분의 1이다. 그다음 EFIF C분의 1이다. 자, 특징을 볼까요? 주파수가 2배로 증가한다면은 얘는 저항이 2분의 1로 떨어져 버려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취방에 라면이 한 박스밖에 없어요. 근데 친구들이 계속 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친구들이 계속 오면 내 몫은 줄어들죠. 그죠? 반대죠.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이런 것은 시험에 잘 나온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순수한 저항과 이런 거 회로를 하겠어요. 또 순수한 저항이 있는데 순저항이라고 정부따마나 난로 같은 것을 순저항이라고, 또 이런 위상이 똑같다 해서 동위상 또 동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압이 이렇게 가해지면 전류가 따라올 때 각도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따라오죠. 그래서 상이, 위상이 함께동, 똑같다 해서 동상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죠. 자, 그래서 정부따마는 무슨 회로냐? 위상이 같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학집을 볼까요? 유학집 보니까 R 플러스 Z는 R 플러스 JX다. 11페이지 유학집 아래 봐주세요. 자, 복소수 Z는 R 플러스 JX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하나씩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자, 공사장에 똑같은 바켓스가 있어요. 똑같은 바켓스가 있는데 자갈이 4 정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모래가 3 정도 들어있습니다. 자,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4 더하기 3이니까 7이 돼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섞으니까 5밖에 안 돼. 왜 그럴까? 보니까 자갈 사이에 모래가 끼어버렸네요. 알겠죠? 신기하죠? 자, 근데 전파도
자, 이렇게 사람 파가 지나가고 있어요. 파워가 4자리예요. 근데 또 그 옆에 3이라는 파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7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파워를 선배들이 재보니까 5밖에 안 나옵니다. 5. 알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보면 3, 4, 5 이렇게 되는 3, 4, 5 알겠죠? 3, 4, 5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외우면 되죠. 3, 4면 답은 5다 이렇게 6, 8이면 답은 10이다 이렇게 정해진 값이에요. 그래서 3, 4, 5, 6, 8, 10 이렇게 외워야 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어떤 똑똑한 친구가 있어요. 똑똑한 친구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 3이 딱 나왔어. 그러면 답은 뭘까? 4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또 시험 문제에 6이 나왔어. 그러면 답은 뭘까? 8 이렇게 짝이 지어져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이런 패턴. 그러면 이것이 실제 맞는가 한번 봐보게요, 선생님이랑. 자, 3의 제곱, 여기 4의 제곱은 5의 제곱이라는 뜻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된가요? 3, 3은 9, 4, 4, 16은 25. 맞네요? 이렇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 수학을 표현할 때, 자, 여기 루트가 없어지면서 이쪽으로 넘어간답니다. 이런 식으로 패턴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기 수학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Z도 원래는 이게 실수라고 하고 복소수는 또 J 뒤에 있는 허수로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복소수 Z 값을 구하세요 하면은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그 값을 표현한답니다. 알겠죠? R의 제곱 플러스 X를 표현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도 보면은 항상 답이 이런 표현을 해요. 이런 표현. 1, 2, 3, 4 중에 답을 고를 때 답은 어떤 패턴이라고요? 이런 패턴이 벙커 안에 병사 둘이 이렇게 총 메고 있는 모습. 이게 답이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봐보게요. 그래서 요약집 아래 보면은 복소수 Z는 R 플러스 JX로 표현될 수 있고, 보이는 실수분과 보이지 않는 허수부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위상각이라는 것은 각도를 말하는데, 각도. 위상각은 각도를 말하는데, 아크탄젠트 R분의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R분의 X. 예를 들어, 여기가 4라 하고, 여기 3이라 해볼까요? 이렇게. 4와 3인 이런 회로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회로는 아크탄젠트 R이 4고, 어때요? 고일이 3. 이렇게. 계산기로 치면은 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원래 어떤 전압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전류가 올 때 이 각도, 예를 들어 이것이 뭐 50도다. 그러면은 50도 정도 뒤늦게 이렇게 따라간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전류가 이렇게 늦어지게 따라간다. 이 각도를 뭐라 한다? 위상각이라 한다. 위상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외워야 합니다. 위상각은 아크탄젠트 R분의 X다. 또 X맨이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위에는 X라고 써져 있잖아. 그지? 밑에는 뽕알이 있고. 그러니까 X맨 이렇게 외워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시상수란 말 있죠. 시상수란 것은 정상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것을 시상수라고. 시상수 T는 어떻게 돼요? R분의 L이죠. 그러니까 상수도 어때? 시상수도 남자지, 남자. 상수도 남자지. 뽕알이 아래에 있으니까 R분의 L. 시상수의 개념은 정상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시상수라는데 그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 이런 계곡에 이런 안에 터널 안에 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옛날에 어떤 영화 하나가 있었는데, 자, 영화 구를 파서 어떤 땅 속에 있는 금고를 뭐
훔치는 내용이야. 근데 물이 쏟아지고 있는 물이 와르르 이렇게 쏟아지고 있어요. 물이 차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때요? 굴 안에 물이 점점 차오르죠. 그래서 이제 얼른 여기로 도망가죠. 이렇게 도망가는데 어쨌거나 얘 끝까지 차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뭐라 한다? 시상수라 한다. 알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저항이 5고 여기를 예를 들어볼까? 저항이 4고 코일이 3이다. 그러면 시상수는 얼마냐? 이렇게 된 거죠. 4분의 3이니까 0.75초네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12번, 12 요약지, 12 보겠어요. 12페이지. 요약지 12페이지를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RL 직렬회로다. 저항과 코일이 이렇게 직렬로 된 회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역률. 그러니까 지금 RL 직렬회로에서 어떻게 해요? 합성값. 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죠? 어떻게 돼요? 4, 3이니까. 3, 4는 아까 5라 했죠, 선생님이? 그러니까 5가 되는 거죠, 결국은. 자, 그 다음에 역률이라 돼 있어요, 역률. 역률은 코사인 세타라고 그래요. 이 자체로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역률은 무엇인가요? 코사인 세타. 이대로 외워도 무조건 1점이에요. 역률이라는 것은 총 임피던스 분의 라면 끓여 먹는 것이다. 저항이다, 저항. 자, 연구소 같은데, 대학 연구소 같은데 가면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라면 끓여 먹는 코일 같은 거 실험실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라면 끓여 먹는 이 저항 부분이 바로 역률이다 할 수 있습니다. 총 합성 임피던스는 3, 4니까 5죠? 총 5분의 어때요? 라면 끓여 먹는 4니까 5분의 4가 이 회로에서는 역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역률이라는 개념. 역률이라는 것은, 자, 힘력자죠? 힘력자. 힘을 받는 부분이. 예를 들어, 이렇게 수돗물이 이렇게 수도꼭지에서 물이 막 이렇게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재미삼아서 이렇게 프로펠러를 이렇게 돌려서 뭘 이렇게 한다 해봐. 수돗물이 떨어져서 막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 실험 장치에. 근데 이 물에 물방울이 100% 다 맞을까요? 프로펠러를?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안 맞은 부분이 있고 손실된 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맞는 부분을 바로 역률을 한다. 프로펠러에 많이 맞으면 역률이 높은 것이고 프로펠러의 날개에 맞지 않고 많이 그냥 벗어나 버렸다. 그러면 역률이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RC 직렬회를 보겠어요. 자, 아까쯤에 코일회로는 어쩐다 했어요? 늦어진다 했죠. 늦어져서 효율이 떨어진다 했어요. 그래서 콘덴사를 이렇게 달게 되는데 콘덴사는 오히려 어때요? 이 늦어진 부분을 어때요? 이렇게 당겨주는 역할을 해요. 알겠죠? 그 당겨주는 역할을 해서 마이너스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여기가 늦어진 역할을 한다면 얘는 이 3을 없애주는 마이너스 3 역할을 하게 됩니다. 콘덴사가 들어가서 이 회로의 잘못된 부분, 허수 부분을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콘덴사 회로는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RC 직렬회로를 하는데 콘덴사가 들어가면 임피던스는 어떻게 된다? 임피던스는 R-JXC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어떤 회로가 4-3JC다. 이렇게 J3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무슨 회로냐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마이너스다. 이거 콘덴사 회로다. 이렇게 맞춰야겠죠.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번에는 시험 문제를 한번 봐보게요. 자, 시험 문제 180번 한번 봐보겠습니다. 180번. 180번을 보면은 주파수 F인 교류발전기에서 각속도는 얼마냐 그랬죠? 주파수 오메가는 얼마라 했어요? 아까쯤에. 오메가는 2파이F다 그랬죠? 2파이F. 암기하겠습니다. 그리고 F는 대기 얼마다 값이 60이다. 우리는 60을 쓰니까. 그 다음에 181번 보겠어요. 각속도 오메가가 377이다. 주파수는 얼마냐 그랬어요.
아까 오메가는 2파이 F는 377이래요. 그러면은 주파수는 얼마냐 한 다음에 2파이가 아래로 내려가겠죠? 2파이 F, 2파이, 2 곱하기 3.14로 다시 나눈다면 역시 답은 60이 되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182번 보겠습니다. 2는 141 사인 120파이 t의 주파수는 얼마냐 그랬어요. 아까 기본 공식. V는 Vm 사인 오메가 t 했죠. 그래서 여기서 주파수는 어느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죠. 사인과 t 사이인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사인과 t 사이가 얼마인가요? 120파이 t죠. 120파이죠. 즉 오메가는 120파이다. 이런. 알겠죠?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f라 했으니까 2파이 f라 했으니까 요거를 똑같이 지우면 주파수는 120을 2로 나누니까 60이 되겠네요. 183번 볼까요? 교류는 시간에 따라 크기가 변한다. 교류의 크기를 일반적으로 뭐라 하냐? 시력값이라 한다. 기억해 놓으세요. 184번 181.4 141.4 사인 100파이 t의 시력값은 얼마냐? 그랬죠. 자, 시력값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어요? 이 앞부분에 있죠? 앞부분이. 요거죠. 여기. 그래서 시력값은 아까 루트 2분의 VM이라 했죠? 이 공식 외우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이 지금 141. 그래서 루트 2로 141 나누면 1.414를 140으로 나누니까 100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85번 100V의 가정용 백열 전구의 평균값은 얼마냐? 시력값이 100V래요. 시력값이 100V인데 평균값은 얼마냐? 그랬어요. 자, 아까 치면 어쨌어요? 여자친구의 주먹이 겉보기보다 10% 더 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평균값은 시력값보다 10%가 더 작은 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90 근처가 되겠죠? 그 다음에 186번 최대값이 100V래요. 최대값이 100V일 때 평균값은 얼마냐? 최대값이 100V일 때 평균값 공식은 파이분의 초코파이의 이수식의 2개 Vm 그 다음에 0.637 그랬죠? 그래서 최대값이 100이니까 63.7이 맞습니다. 자, 187번 볼까요? 평균값이 381에 평균값이 381.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냐? 시력값은 얼마냐? 그러면 시력값은 말 그대로 얘보다 10% 더 세죠? 그러니까 38도 더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올라가고 8, 9, 10, 10이니까 420보다 좀 더 큰 값이 되겠죠? 자, 188번 보겠어요. 사인 파교를 복소수로 할 때 뭐로 나타내냐? 복소수 Z는 R 플러스 JX, 즉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타낸답니다. 실수와 허수. 189번 3 플러스 J4, 그럼 뭐라 했어요? 3, 4는 5다. 4번이 맞겠네요. 190번 1초에 30번 회전한다. 그러면 주파수는 30이죠? 예. 그런데 각속도는 얼마냐 그랬어요. 근데 오메가는 2파이 F다. 근데 주파수가 방금 30이죠? 30. 곱하면 60파이. 그 다음에 191번 저항이 25ohm이래요. 25ohm. 그러면은 최대값이 지금 100V죠? 그래프 봐보세요. 그래프에 보면은 최대값이 100V이기 때문에 I는 R분의 V니까 저항이 20이고 최대값이 100이니까 최대값은 얼마예요? 5V네요. 5A.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2번, 3번 중에 하나인데 그래프를 가만히 보면 0에서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3번입니다. 192번 사인파의 시력값은 아까 루트 2분의 VM이라 했죠. 루트 2분의 VM 2번이 맞고 시력값과 순식값이 같은 값은 어디인가요? 이렇게 파가 있으면 이렇게 올라간다 했을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 45도에서
45도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루트 2분의 1. 시력값치 같은. 그 다음에 그래서 45도죠. 그 다음에 194번 교류의 최대값은 얼마냐? 즉 시력값이 100일 때 최대값은 얼마냐 이 말이에요. 시력값이 100이라면은 자 그러면은 시력값은 루트 2분의 VM인데 시력값이 100이라 했으니까 최대값은 100 루트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195번 최대값이 10일 때 평균값은 얼마냐? 평균값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0.637이었죠? 평균은 0.637이었어요. 그러니까 6.37이 되겠네요. 196번 2번이 틀렸죠? 최대값은 시력값 곱하기 루트 2잖아요. 근데 나누기로 했으니까. 197번 백열전구는 위상이 어쩐다 했어요? 동상이라 했죠? 동상이다. 3번이 맞습니다. 전기난로는 어떻게 되냐? 동상이다. 1번이 맞습니다. 유도 리액턴스는 어쩌냐? 전류가 전압보다 어쩐다? 늦어진다. 자, 유도 리액턴스는 이렇게 코일이 있다. 걸렸을 때 전압이 이렇게 가해지면 전류가 늦어진다. 90도 늦어진다. 또 어려운 말로 2분의 파이 더 늦어진다. 꼭 기억해 두세요. 200번 자기 인덕터스 코일이니까 마찬가지죠.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 늦어진다. 201번 이 소자는 어떤 것이냐? 자, 각도가 플러스 60 똑같죠? 각도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순수한 저항이죠. 그 다음에 용량 리액턴스와 반비례하는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아까 용량 리액턴스는 어때요? 용량 리액턴스는 무엇과 반비례하죠? 주파수하고 용량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숫자로 또 냈네요. 100Hz에서 200Hz로 주파수를 2배로 올려버렸죠. 그러면은 2분의 1로 줄어들죠. 자취방에 이렇게 라면이 한 박스밖에 없어. 근데 친구들이 2배로 와버린 거야. 그러면 확 줄어들죠. 2분의 1로. 그래서 35ohm이 15ohm이 되겠어요. 204번 임피던스 공식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3번이 맞습니다. 205번 벡터의 회로에 대해서 보겠어요. 어떤 전압이 가해졌을 때 전류가 90도 늦어진다를 이렇게 표현해요. 코일 회로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90도 늦어진다. 전압이 가해졌을 때 전류가 90도 빨라진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콘덴사 회로.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저항과 이쪽으로 가는 것은 전압과 전류가 똑같이 흐르는 것은 저항회로죠. 저항회로. 순수한 저항회로. 그러면 저항이 섞이면 어떻게 될까? 아까 3, 4, 5처럼 이렇게 저항과 코일이 이렇게 섞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각이 이렇게 된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각도를 위상각이라고 해요. 위상각. RL회로예요. RL. 알겠죠? 그래서 이걸 RL회로 한다. 3번. 그 다음에 저항 R, 8, 유도 6. 이것의 회로는 뭐냐 그랬어요. RL회로. 자, 저항이 8이고 코일이 6이래. 이렇게 6. 그럼 합성은 어떻게 되는가요? 6, 8이니까 10이죠. 10. 총 임피던스는 10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0이니까 전류는 얼마냐 했으니까 4번이 답이 맞죠. 근데 또 역률을 한번 구해볼까요? 역률은 코사인 세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총 임피던스 중에 라면 끓여 먹은 거라 했어요. 총 임피던스가 10이고 저항 라면 끓여 먹은 것은 8이죠. 그래서 10분의 8, 0.8, 80%가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느라고 우리 학생들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회로가 좀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우면 한 번 더 반복해서 보고, 또 너무 어려운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100점이 목표가 아니고 60점이잖아요. 그죠? 어려운 계산 문제나 그런 건 할 필요가 없죠. 쉬운 거 이렇게 해가지고 60점을 맞으면 되니까요. 자, 고생했습니다.
잘 쉬세요.